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경북과 강원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에서도 십시일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체육관 앞에 화물차들이 연이어 들어섭니다. 곧이어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터에는 쌀과 라면, 각종 생필품 등이 가득 쌓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의 여러 단체가 기부한 물품들입니다. TV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참 고통을 받고 있으신 이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나눔운동 첫날, 기부에 동참한 순천 지역 단체는 모두 10여 곳. 오는 11일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는 이런 물품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소가 돼서 굉장히 힘든 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부금을 통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에서도 지자체와 농축협, 산림조합 등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 구호 물품을 마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영호남 교리 차원에서 응원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동해안 산불 현장에는 지역에서 파견된 소방 인력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소방서 직원 70여 명과 장비 10여 대가 투입됐고 전남 지역 지자체 임차 헬기 8대 가운데 4대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전남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임차 헬기의 절반이 다른 지역에 지원을 나가 있는 만큼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지난 1월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난 주말 광주와 곡성, 구례, 화순에 이어 어제는 고흥과 보성, 장흥까지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목포 아동병원과 순천 미지 여성아동병원, 현대 여성아동병원, 나주 NH 미래 아동병원 4곳을 지정했습니다. 이들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들 거점 병원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약해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그동안 호남을 잇따라 방문하며 너나 없이 미래 발전을 약속해왔는데요. 얼마만큼의 성의와 진심이 담겨 있는지 공약집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전남 흑산공항 사업 등 줄곧 논쟁거리를 만들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전투표는 광주에서 참여했습니다. 호남의 공약을 대통령 인수위원회부터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광주와 호남에 공약한 많은 것들 바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이 공약이지 대선 지역 공약은 지역별로 건의한 현안을 각 정당이 취사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전남의 경우 여야 정당에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달라며 35개의 핵심 과제, 26건의 지역 발전 과제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16개 과제를 전남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7개를 반영했습니다. 10건은 민주당만 하겠다고 약속했고 1건은 국민의힘만 약속했으며 6건은 양당이 모두 공약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남부 수도권 확실하게 만들어서 목포에서 서울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포를 멋진 세계적인 해양 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멋지게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전남 시군 세부 공약은 차이가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전남 22개 시군들의 공약을 한 곳당 대여섯 개씩 각각 챙긴 반면 국민의힘은 광양, 구례, 곡성 지역 맞춤 공약 딱 1개를 공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지만 중앙당 차원의 성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정말 끝나 추후에 만들자고 이렇게 됐어요. 기초력이 하나도 없고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당 쪽에 대해서는. 물론 공약 반영이 사업 추진을 무조건적으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약에 포함되지도 공약조차 하지 않은 지역 현안들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더더욱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한 유권자 2명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양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30%가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과 재원 확보 등에 나섰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해안 바닷가에 냉장고가 떠다닙니다. 플라스틱 병부터 목재, 스티로폼, 부표까지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돌산 지역에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생활 쓰레기부터 양식장에서 버려진 쓰레기까지 바다로 밀려온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육지의 쓰레기도 계속 발생하듯이 바다의 쓰레기도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쌓이고 해서 계속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떠밀려 방파제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수거하기도 쉽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동도의 앞바다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시인 줄 알고 왔는데 바다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지저분하더라고요.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쓰레기만 8만 톤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확보와 함께 수거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원 부분은 해수부에 예산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년 바다지킴이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다 성숙된 시민 의식과 함께 실질적인 수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해양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취약 해역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모집합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환경 저해행위 감시와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지원, 수중 정화 활동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해양환경 보전 민간단체 회원, 해양환경 연구 또는 행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양환경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경찰이 붕괴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미 밝혀진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수사에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2달째. 꼭대기인 39층부터 16개 층이 와르르 무너진 원인을 밝히는 경찰 수사는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은 피트층의 공사 방식이 데크 플레이트, 즉 무지보 공법으로 바뀌면서 붕괴가 시작됐고 동바리가 무단 철거된 탓에 아래층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현대산업개발의 명확한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다는 의혹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못했는데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붕괴 원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2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금 조사 내용을 정리해서 3월 14일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붕괴 사고 책임으로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19명. 경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협의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네, 올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가 유병옥 선생이 대통령 표창 포상을 받으면서 여수 지역의 독립유공자는 64명으로 늘었습니다. 1919년 말 여수 공립수산학교에 재학 중이던 유병옥 선생은 태극기 120장을 제작해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려 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퇴학 처분을 받았고 여수시는 유공자와 가족이 선생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를 민간 위탁 사업자로 지정하고 보은회관 3층에 독립운동가 발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5명의 지역 독립유공자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